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기출 위주로 이제 했는데 일단은 저번에 했던 거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89페이지로 갑니다. 89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가 나온다면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를 이제 오셔서 풀어주셨지만은 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로 가시면은 89페이지에 우리가 그 개발에 따른 개발의 주체가 있었어요. 주체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공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주체가 한다는 것은 요거는 제 1섹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사적이 하는 게 몇 섹터죠? 2섹터고 합치면 몇 섹터죠? 3섹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딱 두 문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사적의 민간에 보시면은 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 이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예요, 그죠? 1번에 보시면은 그 공공개발은 제2섹터 2섹터입니까? 1섹터입니까? 1섹터죠. 공공은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1번에 가시면은 공공은 2섹터예요, 1섹터예요. 1섹터. 그럼 그 자체가 틀려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럽니까? 3섹터입니까? 3섹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우리 시험 문제 딱 두 번 나왔어요, 그죠? 다시 간다면 조합은 민간이다, 이건 공용이다. 민간, 우리가 공적이 아니죠, 그죠?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전에 지금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2섹터에 들어가요, 3섹터에 들어가요. 3섹터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저번 시간에 91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발의 위험이 법적, 시장, 그 다음에 비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크하셨죠, 그죠? 너무 우리가 저번에 제가 그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고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사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요거는 기본서예요, 입문서예요. 내용이 다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내기가 좀 그런데 이 프린트를 이제 학원에서 원해서 제가 2번 문제를 냈는데 2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프린트 2번은 기출에 두 번 나왔었어요, 그죠?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게 토지 이용 규제라고 배우시죠. 그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고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뭐다? 사법. 요거 별표 치셨어요? 기출은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건 맞죠? 이건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우리가 나왔었는데 개발사업 부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가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배우셨죠? 이제 이게 지연됐어요. 지연된 건 그냥입니까? 공법 문제입니까? 공법이죠. 그럼 이거는 시장 위험으로 봐야 돼요, 법적 위험으로 봐야 돼요? 법적 위험 봐야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한 게 그 부동산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 약한 것 같은데? 작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얘기. 아니, 지금 아시고 있다.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봐도 목소리가 약간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이군요. 이렇게. 끊기면 안 되니까. 어디다 그랬지? 개발의 위험. 찾았습니까? 개발의 위험. 그러니까 개발의 위험은 다시 간다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요? 법적, 시장, 비용이라는 게 있죠. 자, 시장은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위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면은 시장 위험을 줄인다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전에 법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 법적 위험이라는 자체가 법률적 위험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나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이 법이 바뀔 수도 있죠. 내가 개발하려는데 그린벨트로 묶이거나 투기적으로 묶이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봤던 토지 이용 규제는 요거는 우리가 이 법상 사법입니까? 요건 공법입니까? 공법이고, 소유권과 관련되는 것은 이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비용은 이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 비용은 그냥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추가적. 그러면 우리가 그 위험을 줄이려면 그럼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설회사한테 맡기게 되면 자재값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요. 심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면 1번을 낸 이유는 요거는 민간하고 정부가 같이 하니까 이건 공공이다, 제2섹터다, 3섹터고 2번은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고 소유권은 사법. 그 다음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부 포함된 게 지원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장 위험이다, 법적 위험이다? 법적 위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 개발의 위험도 거의 출제가 많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9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나? 요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 저번 시간에 안 했죠? 들어갈게요. 자, 9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개발의 어떤 분석이라고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본다면 먼저 그 지역을 결정 안 해야 돼요? 지역을 결정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지역 경제라는 분석을 해요. 지역 경제. 자, 그럼 지역이 경제가 안 좋아야 된다? 경제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고 소득수준 높아야겠죠. 그죠? 인구도 많고 소득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좀 거시적으로 봅니다. 거시적. 그래서 총량적 지표를 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근 환경에 대한 요소 같은 것들 봅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이 먼저예요. 무슨 분석이 먼저다? 시장.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시장 분석의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봐요. 그럼 공급이 많아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수요 많아야죠.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임대되거나 매매될 수 있는, 그죠?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봐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에요? 시장성이에요? 그럼 시장하고 시장성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되죠? 시장 나오고 시장성 나오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돈이 돼야 되니까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타당성은 이제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해요? 하죠.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 이제 순서가 나왔었고 시장과 시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지금 제가 프린트는 맞게 해놨지만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먼저 나왔어요. 시장성이 먼저 나왔어요. 시장성이 다음에 나왔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기법은 자, 우리가 시장이 먼저다, 시장성이 먼저다. 시장 몇 글자?
두 글자 시장성.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두 글자에 세 글자 나와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아서 내가 야매를 쓸까 안 쓸까 지금 고민 중에. 그래서 자 이게 가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5가지 단계가 오지선다에 나오게 되면 이걸 순서를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순서가 요 G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한 대로 묶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91페이지에 91페이지 밑에 지역경제 분석 있어요? G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시장에 시자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시장성에 성자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타 있고 투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다시 한번 어떻게?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앞뒤가 연기하시냐? 제가 지방에 내려가갖고 특강 갔는데 이 지방 같은데 이제 그 목욕탕 가게 되면 그게 좀 건달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딱 갔는데 조폭인가 봐요. 그래서 막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문을 확 열더니 쫄다고 확 들어오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투. 타투는 그냥이야, 문신이야. 문신이죠. 타투. 타투? 타투? 타투 나중에 나와. 그럼 우리가 얘가 딱 들어오더니 얘가 이제 큰 형님인가 봐요. 따라서 성님 지시하십시오. 자, 따라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지 말걸. 5번을 한번 가보세요. 5번을 가시면은, 5번에 지금, 이게 원래 객관식 문제인데, 5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단계가 순서가. 어떻게 알았어요? 할 수 있어요? 지가 뭐야? 지역경제분석. 지시. 시장. 성. 시장분석. 타당성 투자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전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무슨 성 타투? 지성 타투.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세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저자가 쓰신 틀을 한번 볼게요. 9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시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지문이 기업본을 놓고 이게 어떤 분석이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냥입니까? 총량적인 지표입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소득, 교통망 이런 대상 지역 자체의 총량적 지표를 분석하는 건 지시성 타투 중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지역 경제를 찾으셔야 되죠. 이해 가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니은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대상 지역의 그냥입니까? 인구를 봅니까? 인구, 고용, 소득,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아파트를 봐요. 모든 부동산을 봐요. 모든 부동산. 모든 부동산 찾으셨어요? 수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거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총량적 지표, 거시적, 모든 부동산, 인구, 고용, 소득 나오면 이건 무슨 분석이야? 지역 경제 분석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시장하고 시장성을 묶어보세요. 시장하고 시장성을.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시장과 시장성을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연습시키냐면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러면 특정 부동산의 아파트에 수용급이 나오면 못 찍고 시장 찍고. 근데 수요가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매매나 임대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 매매나 임대가 들어가면 이건 시장이야, 시장성이야. 시장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시 갈게. 시장은 뭐와 뭐를 찾아내야 돼. 수요와 공급.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시장성은 그냥이야 매매와 임대를 찾아. 매매와 임대를 찾아야 돼. 이걸 바꿔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시장은 누가 거래가 되죠? 수요와 공급이니까 수요공급은 시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매매나 임대가 나오면 시장 찍어, 시장성 찍어. 시장성 찍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냥 할까?
원해야 하는데.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따라서 성매매. 성매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공급 시장 나오면 뭐가 떠오르셔야죠? 수요공급이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성이라는 건 매매와 임대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해 갔나? 한 세 분이 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미치겠네. 내가 두 사람을 못 먹게 나 보더니 막 신경질 내고 있어 지금. 자, 시장 분석이 기업본이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와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찾으셔야 되죠. 기업본 있어? 그러면 기업본은 그냥입니까? 수요공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수요공급 있죠. 찾았습니까? 시장 분석은 우리가 특정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92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9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업번 하고 있어요? 기업번. 여기 보면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시장 분석 있고, 특정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수요 공급 있나요? 이런 게 나오면 시장성이야, 시장이야. 시장을 찍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시장성은 아까 매매나 임대죠. 그럼 우리가 3번의 기억을 보시면은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현재나 미래에 대한 매매나 임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매매 임대 나오면 아까 성매매라고 했죠? 그럼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빨리 식기 전에 지금 그 6번하고 7번을 한번 보세요. 6번, 7번이 맞나? 자, 6번 시장 있나요? 시장 어떤 단어를 찾으라 그랬죠? 그럼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특정 부동산. 특정 부동산이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성매매라고 했죠. 그럼 시장성은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거죠. 체크하셨어? 이걸 골라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6번과 7번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와 뭐를 바꿔낸다는 걸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 시장하고 시장성하고 바꾼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어떻게 알았어? 두 글자, 세 글자고, 수용금 들어가면 뭐 들어가? 시장. 근데 그것이 모든 부동산이야, 특정 부동산이야. 모든 부동산은 지역 경제라는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나 임대 나오면 무슨 성 찍어? 시장성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하자. 그래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만 딱 잡으셔서 찍으시면은 우리가 거기 안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영문 학문 나왔어요? 자격증 따라왔어요? 맞히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가져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패턴을 좀 바꾸기로 했어. 여기 학교가 아니잖아. 나한테 학점 따라오셨어요? 안 그러단 말이야. 점수는, 그렇지? 그래서. 됐죠? 그 다음, 따봐, 타투. 타투가 문신인 건 알아야 돼요.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타당성은 이제 수익성 여부예요. 그러면 수익성 여부에서 비용보다 수익이 안 많아야 돼?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업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상개발 사업에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보죠. 구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타당성은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은 법 경기로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하겠어요? 투자를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다른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니은번을 보시면은 이 타당성의 결과가 나왔더라도 투자자에 따라서 반드시 채택됩니까? 채택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도출이 됐어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개인마다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제가 여러분들 왜 저번에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세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요? 그럼 이게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기대 수익이 달라서 그렇다, 요구 수익이 달라서 그렇다, 요구 수익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 투자자는 대상 개발 사업의 기대율과 위험을 감안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무슨 수준에 따라서 비교합니까? 요구 수준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진 게 3번에 가시면 시장성 분석의 니은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니은번에 보시면은 시장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의 자체에 초점을 둬서 어떻게 흡수됐는가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 유형을 보는데, 자, 거기 흡수라는 단어가 있죠? 흡수 있어요? 거기다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을이라는 애가 모델하우스에서 과거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이 흡수율이라는 것은 시장성에서 분석해요. 무슨 성에서 한다? 시장성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요. 시험 문제 됐다 잘 나오는데 목적은 과거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미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안 나왔죠? 그냥 흡수라는 것을 흡수될 것인가를 따지는 게 따보세요. 흡수율 분석.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서 한다, 시장성에서 한다. 그다음에 흡수율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은 과거와 현재를 추세를 파악했지만 목적은 그냥입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단계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갈게. 자, 들어갑니다. 모든 부동산이 나오고 거시적이고 총량적 지표다. 인구, 소득, 거기에 대한 인구, 환경에 대한 지역 경제를 분석은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이고. 시장이 먼저 나오고 시장성이 다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는 모든 부동산입니까? 특정 부동산입니까? 아파트에서 봐요. 그럼 수용금 나왔다 그러면 못 찍고 시장 찍고,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은 시장성인데 그 안에 분석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흡수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근데 흡수율은 과거와 현재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를 목적한다는 거를 꼭 가져가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근데 타당성의 결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된다,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구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 파트는 그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를 또 어떤 걸 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8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9페이지로 가시면은 89페이지 밑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출제가 해도 잘 되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취득 방식에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하는데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방식에 따라. 그래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지 방식을 좀 잘 내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 땅을 우리가 한 60, 70년대 정부가 돈이 없을 때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 토지공사가. 그래서 얘한테 야, 너 내가 땅 구획해 줄 테니까 좀 나가 있어. 그런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 구획을 그냥 정부가 해줘. 그럼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비지라는 걸 배우세요. 무슨 비지를 배웁니다? 채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류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예요. 그 중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개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뺀 게 무슨 지다? 채비지요. 채비지. 그러니까 채비지는 놓고 나머지 거를 환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재매각합니까? 재돌려줍니까? 돌려준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권리가 완전히 그냥입니까? 축소됩니까? 축소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지의 취득 방식에 대한 그 발전이 환지 방식 썼더니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투기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미비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80년대서부터 매수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에요. 공용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이제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갑돌의 땅을 수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수용하니까 우리가 어떨까? 토지 소유권 아니야 살다 보니까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요는 권리가 축소다, 완전히 소멸됐다. 소멸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투기를 좀 방지할 수 있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근데 그럽니까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환지와의 이 비교예요. 아시겠어? 그다음에 아까 얘는 절차가 간단하겠어, 약간 복잡하겠어. 복잡한데 얘는 좀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냥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거래로 해요. 보통 공시지가로 해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저번 시간에 무슨 방식이죠? 혼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은 뭐와 뭐를 합친 거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합친 거죠. 그런가요? 그럼 기출 문제를 보세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냈어요. 지금 8번하고 9번 있죠? 8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먼저 8번이 맞나 틀리나. 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주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원래 돌려주죠. 매각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8번도 맞나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 매수와 환지를 혼합한 게 전면 매수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이죠, 혼합. 틀렸죠, 그죠? 이렇게 우리 보십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8번하고 9번이 다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셔서 개발 파트는 마무리하시고, 개발이 좀 출제가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89페이지로 가볼게요. 89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한번 훑어드린 다음에 관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로 가시면은 좀 전에 기출 문제를 풀어봤지만 주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조합은 공용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사적이 들어간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그냥입니까? 인허가를 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호 보완 쪽으로 같이 한 거죠. 그럼 몇 섹터다? 3섹터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기출은 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지금 환지 방식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용지취득에 따라서 환지는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자한테 그냥요 돌려줬어요. 돌려줬죠. 매각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은 사업지구의 토지를 사업자가 수용해서 전면 매수한 거 되고, 합치면 그냥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 그렇죠? 그럼 혼합은 누가 누구를 합쳤어요? 수용하고 환지 방식을 합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개발은 외곽이고 재개발은 도시 안쪽인데, 제가 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혹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다시 잡아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어? 불러봐. 법적, 시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자, 아까 법은 아까 기출문제에서 토지이용 규제는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토지이용 규제. 공법이죠, 공법. 2번 문제요, 2번 문제. 토지이용 규제는 뭐라고요? 공법. 소유권은 사법이죠.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서 지연됐대요. 자, 이건 공법적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시장위험이다, 이건 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시장위험을 줄이려면 사업 어느 단계에서 하죠?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단계에서 한다? 초기. 그럼 개발업자가 초기에
분양을 하게 되면 매수자한테 이 위험을 넘길 수 있죠. 그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비용은 그냥입니까? 추가적인 비용입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심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시장 비용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자격증을 그 같이 출제원들하고 같이 내는데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 배정됐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딱 세 가지 위험이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 법적 시장 비용이 워포드에 의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거의 초래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하는 타당성 분석은 분석하는데 순서가 없다, 순서가 있다. 있죠. 아까 지시성 타투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거시적입니까? 거시적이고 모든 부동산과 총량적 지표와 인구랑 이런 게 들어가면 얘를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 환경 요소를 보고. 그다음에 시장이 먼저야, 시장성이 먼저야. 2글자, 3글자를 가져가시고, 시장서부터는 모든 부동산이에요. 그 아파트에 대한 특정이에요. 특정 부동산의 수용금을 예찍고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아까 성매매 아시죠? 매매나 임대 나오면 시장 찍으시면 안 돼요. 뭐 찍으셔야 돼요? 시장성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오는 게 흡수율 분석이 없다고 그랬죠? 그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얼마나 흡수됐나 보는데, 근데 흡수율은 분양률이니까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보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와 현재를 파악했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를 많이 출제가 됐었고, 타당성 있다고 반드시 투자해요,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채택되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기대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요구수준이 달라서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개파트로 그렇게 정리하시고, 관리로 가볼게요. 관리로 가시면 페이지 93페이지로 갑니다. 93페이지. 가셨어요? 자, 부동산 관리. 나온다면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첫 번째 줄에, 자, 밑줄 쳐보세요. 그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무슨 이용해야 돼요? 재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가 유지 활동하는 게 관리잖아요. 그럼 내부적인 것으로서 어떤 성질을 변형시킨다, 변형시키지는 않는다.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지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라는 건 아직 처분했어요?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처분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잡으셔야 되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94페이지로 가보세요. 9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잡는데, 자, 우리가 갈게요. 복합 개념이라는 법 경기라는 거 아시죠? 무슨 경기? 법 경기. 이 3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분류. 관리의 분류가 돼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으로 가요. 무슨 개념으로 간다? 복합. 그래서 복합 개념의 관리로 가서 이걸 광이라고 한다면 넓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3가지가 법 경기가 있죠. 법이 무슨 적? 법률적.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게 보존 관리라고도 하고, 보존 관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을 따지죠. 경제적은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이다 또는 경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순수익이 적게 나와야 된다,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오고,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술적은 우리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유지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다, 작게 보는 협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 3가지를 이제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이라는 거와 경제적을 최근에 바꿨는데, 자, 우리가 건물이 감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뒤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감가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 얘기 안 해놨네. 자, 일단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할 테니까 그냥 갈게요. 건물이 그냥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금이 가는 걸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물리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죠.
건물도 손상이나 마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말을 쓰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입니까? 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그런 것들을 따라서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는, 자, 요거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가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볼게요. 또 없는 것도 하면 또 헷갈리니까. 지금 가시면 법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적은 부전이에요, 부존관리예요. 소유권 보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법적 관리는 이제 법적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내가 계약을 하려면 그냥에 대해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계약. 그럼 계약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쪽 관리에 들어간다? 법률적 관리.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있어요? 경제적은 보존이야, 경영이야. 그럼 순수익을 찾아야 되지. 첫 번째 보시면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수익이고, 세 번째 보시면 또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네 번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순수익을 그냥이 돼요?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대화. 자산적인 측면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게 나오면 이건 기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고. 자, 3번에 가시면은 기술적 관리는 그냥입니까? 유지 관리입니까? 광이에요? 협의예요? 강의는 다 전체를 각이라 그랬죠? 협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까 금이 갔다. 그러면 무슨 적? 물리적이죠, 물리적. 물리적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기능적.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조치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예방이 이제 우리가 보존 조치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갈게. 법률적은 보존 관리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법적입니까? 그럼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나온다면 경제적하고 기술적을 바꿔내요. 뭐 경제적은 그냥이야 돈이 되는 거야. 순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적 찍고? 경제적. 근데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 나오면 무슨 적 찍으셔야 돼? 기술적 찍으셔야 돼. 그냥.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 10번 가봐. 10번. 10번이 맞나 틀리나? 오해가 X예요. 왜 틀렸죠? 그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경제적으로 봐야 돼, 기술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10번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내용이 너무 없어서, 입문서다 보니까, 넘기시면은, 거기 보시면 관리의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93페이지. 찾았나? 자, 이제 복합 개념이에요.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은 그 관리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느냐, 부동산만 관리하느냐,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느냐.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갈게요. 자, 요거는 핵심 포인트가 영역이라는 자체가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 또한 세채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건물도 있어요. 부럽죠? 이 사람이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된다? 365일 강의하니까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사를 두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전체적 관리를 하는 애는 좀 띨띨한 애를 데리고 와야 돼? 똑똑한 애를 데리고 와야 돼? 그게 자산관리예요. 무슨 관리다? 자산. 자산관리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내 이 부를 극대화시키는 애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면 소극적이다? 좀 적극적이다? 적극적이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M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어셋.
매니지먼트. 그럼 자산을 관리하자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얘가 다 관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의 부동산 관리자를 둘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서 부동산 관리라 그래요. 그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는 사람을 둬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범위가 좁아지겠죠? 부동산 관리. 거기 보시면은 P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PM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프로퍼티가 부동산이에요. 매니지먼트가 관리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보다는 약간 좀 어떻습니까? 좀 더 관리를 하고. 근데 이제 봐봐. 근데 얘가 다예요. 화장실 청소는 외주를 줄 수 있어요. 외주를 줄 수 있죠. 그럼 단순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죠. 이걸 따라해보세요.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시설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FM이라고 해서 갑니다. 그럼 AM, PM, FM 꼭 라디오 방송 같죠, 그죠? 그럼 시설 관리는 좀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좀 그냥입니까? 단순한 업무입니까? 단순한 업무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아까 여기에 기술적 관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게 이제 뭐 청소 관리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도 어떻게 돼요? 이건 외주를 주죠. 이건 기술적. 그다음 청소 관리라든지 뭐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설비 이런 것들. 자, 이런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시설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가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장 좀 넓은 거는 어떤 관리가 가장 넓은 거죠? 자산이고 그 안에 부동산 관리도 두고 시설 관리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그냥요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자산 관리가 중요하면 이건 소극적이다, 좀 적극적이다. 근데 시설 관리는 적극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자산 관리에 지읒 들어가죠. 적극적에 지읒 들어가죠. 얘 시설 관리죠. 지읒 들어가요, 시옷 들어가죠. 근데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가 좀 많이 떠요. 이 두 가지가 오지선다로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예제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영역. 그럼 영역은 어떻죠? 그 범위에 따라 틀린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시설,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를 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래서 얘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무슨 관리다? 자산. 부동산 소유자 여러 자산을 일부러 관리하느냐? 아니야.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관리라고? 자산.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럼 얘는 나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죠? 이해 가셨나? 그런데 얘가 다 관리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부동산 관리자만 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부동산 관리는 전체가 아니라 그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죠. 근데 지가 그냥요, 화장실 청소는 외주를 줘요. 그럼 시설 관리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죠, 그죠? 시설 관리보다는 좀 상이에요. 시설 관리보다는 그냥이다 좀 높은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 수익을 극대화한다든가 또 그 안에서 이제 임대차를 한다든가 임대료 수집. 그러면 임대료 받으러 다녀야겠죠? 이런 거. 임대차 활동 같은 걸 얘기해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냥 임대차 관리. 그래서 우리가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대료 받으러 다녀야 돼요. 받으러 다녀야죠. 그런 업무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보시고 시설은 그 안에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요. 따라해봐. 부동산 시설을 운영. 그럼 이건 자산 찍으셔야 돼, 부동산 찍으셔야 돼, 시설 찍으셔야 돼. 그러면 시설 사용자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죠. 아까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측면에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다시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계약을 몰라야 돼, 계약법을 알아야 돼.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법률적에 대한 정의에서 법경기 중에서는 누가 봐도 보존 관리라든지 소유권 관리는 다 법률적이죠. 그럼 나온다면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낸단 말이야. 그럼 다카마우스 같아서 아까 프린트를 다시 보면은 아까 몇 번 문제였냐면은 10번 문제였잖아. 10번 보고 있어요?
10번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10번에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게 있나? 이건 경제적이다, 이건 기술적이다.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따라서 영역.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범위죠. 그러면 제일 규모가 큰 게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러면 소유자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가치 증진시키는 건 무슨 관리 찍어? 자산관리.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설관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은 그냥입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리입니까? 그건 임대차에 대한 관리죠, 그죠? 그 다음 가장 소극적인 게 뭐다? 시설이야. 시설은 그냥이야, 시설이 들어가.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시설 사용자를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경제적이 들어가, 법률적이 들어가, 기술적이 들어가. 기술적이 들어가는 게 다 시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위 선다요? 5위 선다죠? 그렇죠? 그럼 자산관리와 시설관리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청소관리는 자산이야, 시설이야? 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할 때 매입하려면 그냥 싸게 매입해야 돼. 매각할 때는 비싸게 해야 되지. 이건 시설일까 자산관리일까? 자산관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소관리냐 매입 매각이냐 이건 무슨 관리를 얘기하냐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자산과 시설을 바꿔내는 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끊기면 안 되니까 넘기니까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그럼 관리 방식은 세 가지가 어떤 관리 있어요. 자아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라는 게 있죠. 맞아요? 보통 자기가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하는 건 청소관리겠어요? 법률적이겠어요? 법률이나 경제는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보통 시설은 이제 우리가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 아니죠.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